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68페이지 교과서 익힘책 유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자리수 곱셈 곱하기 두자리수, 그 다음에 이제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 이런 거에 대한 곱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15개 나와 있는 거 풀어보면서 앞에 배운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까지 선생님이 다 풀어주지는 않을 거고요. 어려운 문제 위주로 골라서 풀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 중에서 질문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은 선생님이 전달받아서 그 다음 시간에 풀어주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해야 될 거는 68페이지, 69페이지 먼저 혼자 15번까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거 위주로 선생님이 해주는 해설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도록 하세요. 1번 보면은 400 곱하기 90 하는 거 6을 써야 되는 자리를 찾아 기호로 쓰세요 했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 답은 니은 되겠죠. 36,000이니까 니은이 6이 들어가야 할 자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보면 500 곱하기 90이니까 5, 9, 45에다가 0 3개 붙여줘야 되니까 45,000 되겠죠? 그리고 2번은 874 곱하기 69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보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면서 2-2번도 3번 풀면은 풀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3번 보면 빈 곳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해서 가로로는 곱하기를 해주는 건데 500 있고 70 있고요. 그 다음에 314가 있고 여기는 40이 이렇게 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수를 곱해서 여기 칸에다가 적고 여기 314와 40을 곱해서 여기 수에다가 적는 건데 우리 첫 번째 보면은 이미 500 곱하기 37 여러분 알 수 있죠? 57에 계산하면 35에다가 0이 2개에다가 하나니까 0 3개 써주면 35,000 나올 거고요. 314 곱하기 40은 우리가 먼저 314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0이 하나 있으니까 0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314 곱하기 4, 4, 4, 16 하나 올라가고 4, 1은 4, 5 그 다음에 4, 3, 10이니까 12,560 이렇게 되겠네요. 이 계산한 값이 1256이니까 0 하나 붙여주면 12,560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되고 4번은 곱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맞게 써 넣으세요 했으니까 양쪽의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쪽이 더 숫자가 큰지 그쪽에다가 부등호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거고 5번도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가 다른 것은 기호로 쓰세요 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보니까 답이 디귿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200 곱하기 60, 300 곱하기 40, 리을번에 40 곱하기 300 하면 4, 3, 10인데 0 3개씩 붙어 있으니까 12,000이 나올 건데 디귿번은 뭐 12,000 안 나오니까 그래서 디귿번이 틀렸다고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번 다 계산해서 계산 결과가 다른 거 하나 찾아서 써야 되겠죠? 6번도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네모 곱하기 60은 18,000이다. 18하고 어떤 수에다가 6을 곱하면 18,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0의 개수가 18,000에서 3개니까 나머지 0의 개수 2개 들어가야 돼서 3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렵지 않게 6번, 7번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봐야 곱이 큰 것부터 차례대로 동그라미 안에 번호를 쓰세요 했으니까 이거 3개를 다 계산을 해봐야 곱이 어디가 큰지 1, 2, 3번을 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8번 볼게요.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8번을 보니까 547 곱하기 23이에요. 자, 이거를 세로셈으로 계산할 건데 지금 왼쪽에 보면 곱을 계산을 해놨죠.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바른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547 곱하기 먼저 3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3, 7에 21이고 2 올라가니까 4, 3, 12, 14 하나 올라가서 5, 3, 15니까 164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547 곱하기 2를 계산을 할 건데, 이 2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로 선생님이 20 더하기 3이니까 20을 뜻하는 거죠, 이 2가. 그래서 여기 자리를 빼놓고 이 547 곱하기 2를 계산해서 여기 자리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20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긴 분명히 0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자리는 생략을 하고 27에 14, 2, 4, 8, 9, 2, 5, 10이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 8, 15 하나 올라가고 2, 12,581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계산한 거는 여기 자리를 한 칸을 이쪽으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빼지 않았죠. 우리가 여기 계산하는 거는 547 곱하기 20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가 한 칸 띄워놓고 한 칸 밀려서 10의 자리에 맞춰서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12,581이 나오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9번 한번 볼게요. 수진이는 389 곱하기 48을 다음과 같이 어림하였습니다. 수진이가 208 곱하기 32를 어떤 방법으로 어림할지 쓰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389 곱하기 47을 하는데 48을 하는데 지금 박스 안에서 뭐라고 했냐면 389는 400보다 작고 48은 50보다 작음으로 결국에 얘네 둘을 계산한 5, 4, 20에다가 0 3개 붙여주는 거죠. 2만보다 작은 결과값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안 해봐도 2만보다 작은 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뭘 하려고 하냐면 208 곱하기 32를 계산하려고 해요. 자, 이거를 어림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쓰세요 라고 서술형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208을 어떻게 어림할 거냐면 200보다 크죠? 그 다음에 32는 30보다 크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200하고 30을 곱하면 2, 3은 6에다가 0이 3개가 되니까 6000이 나오는데 이것보다 당연히 결과값이 클 것이다. 그래서 208 곱하기 32는 6000보다 큰 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8은 200보다 크고 32는 30보다 크므로 계산 결과는 6000보다 큰 값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술형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한 개의 무게가 60g인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 135개의 무게는 몇 g입니까? 했으니까 한 개가 60g인데 달걀이 135개 있다 라고 했으니 135 곱하기 60 하면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곱하기 계산해서 답 내보세요. 단위까지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237 곱하기 30과 관련된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고 답을 구하세요. 자, 귤이 한 상자에 몇 개씩 있는데 몇 상자에 담은 귤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에 넣고 싶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237 곱하기 30이니까 귤 한 상자에 247개가 들어있고 30상자에 담은 귤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문제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247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247 곱하기 30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리고 귤 한 상자에 나는 30개가 넣고 싶고 총 247상자에 담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247과 30이 들어가게 써서 그거의 곱은 얼마다 라고 답까지 맞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확인해보면 주원이는 매일 줄넘기를 256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줄넘기를
256번 하는데 주원이가 2주일 동안 한 거는 총 몇 번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자, 그럼 2주일은 매일 하루에 256번을 하니까 우리 2주일은 며칠이죠? 14일이죠? 7이 14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식은 하루에 256번을 하는데 총 2주일 14일 동안 몇 번을 하냐?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56 곱하기 14를 계산해 볼까요? 4, 6에 24, 5, 4, 22, 2, 5, 10, 1024에다가 6, 5, 2 이렇게 가니까 여기 비워놓는 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4, 8, 5, 3 그래서 3584번 3584번 줄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답은 3584번 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번 보면 여기 수학 익힘 역량 키우기 문제에서 세 문제 나와 있는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길어지고 했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한번 풀어보세요. 오히려 여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13번 확인해 보면 밥 한 공기를 짓는데 쌀이 120g 필요하다. 밥을 3공기씩 먹는다면 20일 동안 먹는 쌀의 양은 몇 g인지 완성하여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하루가 있고 20일 동안 먹는 양이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식이 있고 여기가 결과가 있죠. 자, 볼까요? 하루에 얼마 먹냐면 한 공기를 짓는데 쌀이 120g 필요하대요. 120g 필요한데 하루에 밥 아침, 점심, 저녁 3공기씩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쌀만큼 3번 먹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360일 거고 결과값은 360g 이렇게 될 거예요. 자, 20일간 먹는데요. 그럼 하루에 360g 먹는데 이게 20일 동안 먹는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36 곱하기 2만 계산하면 72가 되고 0이 하나, 2개 있으니까 이렇게 0 2개 붙여주면 7200이죠? 그래서 결과값은 7200g. 최종 답은 20일 동안 먹는 쌀의 양은 총 7200g이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대로 풀면 되고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보면 준이는 수카드 5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작은 세 자릿수와 가장 작은 세 자릿수 그 다음에 가장 큰 두 자릿수 자릿수도 중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려고 한대요. 준이가 만든 두 수로 곱셈식을 만들어 계산하세요 그랬고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카드는 1, 2, 4, 8, 9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세 자릿수 우리가 가장 작은 세 자릿수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세 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작아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 100의 자리에는 작은 수가 와야 되고 그 다음 작은 수 2죠. 그 다음 작은 수 4. 그래서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124예요. 자, 이번에는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 그러면 10의 자리에 가장 큰 수가 와야 되니까 1, 2, 4, 8, 9에서 가장 큰 수 9가 와야 되고 그 다음 1의 자리는 그 다음으로 큰 수 8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두 자릿수는 98이에요. 자, 그러면 준이는 이제 이 만든 두 수로 곱셈식을 만들어 계산하세요 했으니까 곱셈식은 124 곱하기 98이 되겠죠? 그래서 128 곱하기 94 계산하면 124 곱하기 98 계산하면 4, 8에 32, 3, 2, 8에 16, 9, 8, 1은 8, 9, 그 다음에 4, 8에 30, 4, 9, 36, 3, 그 다음에 2, 9, 18, 21이죠? 9, 1은 9, 11 이렇게 돼서 2,
5 하나 올라가니까 1, 2,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2,152라는 결과값이 나와요. 우리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작은 세 자릿수 잘 구해야 되고 가장 큰 두 자릿수를 잘 구해야만 이 곱셈식을 바르게 계산해서 답까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꼭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게요. 민수는 1년 동안 매일 아침에 25분씩 걷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365일로 계산한다면 민수가 1년 동안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한 시간은 모두 몇 분이냐 물어봤어요. 자, 15번 보면 1년 동안 아침에 매일 아침 걷기를 25분간 한대요. 자, 25분간 걷는데 1년이 우리 365일이죠? 365일로 한다면 1년 동안 아침에 걷기 운동을 한 시간은 몇 시간이냐 물어봤으니까 하루에 25분 걷는데 총 365일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65 곱하기 25 계산하면 돼요. 5, 25, 5, 6, 30이니까 3 올라가고 3, 5, 15, 1825, 그 다음에 2, 5, 10, 2, 6, 12, 13, 2, 3, 6, 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 2, 1,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125분 걷기 운동한 거예요. 총 답은 1년 동안 9,125분 걷기 운동했다 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풀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풀지 못한 학생들 있으면 오늘 수업 끝나고라든지 아니면 수업 듣기 전에 먼저 다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꼭 맞는 부분, 틀린 부분 복습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학년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